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2쪽에서 13쪽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문화유산들을 남겼는지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곳을 태백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마 묘향산 부근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단군이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곳은 오늘날 구월산 부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요,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은 청동검인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돼서 미송리식 토기다 라고 부르는 손잡이가 있는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탁자 형태로 만들어진 탁자형 고인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고조선의 유물들인데요, 이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대략 지금의 북한 지역 대부분,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라도 쪽 서쪽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며 중국 요서지방과 만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의 영토 또는 영향권의 크기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 대곡리에 가면요, 그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 대규모로 출토가 됐었는데요, 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로 보이는 이 청동기들은 당시 사회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방울처럼 동글동글 달린 거 있잖아요, 저런 거를 무구라고 해요. 무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을 때 쓰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동그란 거는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기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 약간 초록빛이 돌잖아요. 저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저거는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부식이 되면서 저런 색깔로 나타나는 거고, 원래 좀 반짝반짝 했어요. 자, 함께 출토된 반달형 돌칼. 이 반달형 돌칼은 곡식을 베는 데 사용한 주 석기로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 하면 사람들이 다 청동기만 쓸 것 같죠. 청동기는 지배자들이 썼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도구는 여전히 신석기 시대 발견된 간석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곡식, 벼 이삭을 베는 데 사용한 반달형 돌칼이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서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유물이죠. 자, 중국 한나라 시대에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집필을 했는데, 그 중에 28번째 권, 한서 28권에 해당하는 한서지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닌 중국 역사 기록에 등장한 고조선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고조선 사회에서는 8가지의 금지 조항에 관한 법이 있었다. 이걸 8조 금법이라고 해요. 이 8조 금법이 있는데 한서지리서에는 3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도 요 3가지만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도록 했고요,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게 하고 50만 전을 내면은 노비로 삼지 않고 죄를 사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노비를 사면하는 조건이니까 50만 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고조선의 8조 금법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고조선 시대의 생활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했잖아요. 이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형법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징계 수위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공권력, 강력한 통치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항,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밑에 걸 보세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 중에 어느 게 더 죄가 무거울까요? 선생님 생각엔 상처를 입힌 사람이 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50만 전을 내거나 노비를 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곡식이 50만 전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농경 사회이면서 곡식, 양식이 그만큼 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거나 50만 전을 내면 죄를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50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화폐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비로 삼는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노비제도, 신분제 사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의 8조 근법 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가 강력한 공권력과 통치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농경사회와 곡식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화폐제도와 노비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고조선의 위치는 한반도와 요서지방, 만주 일대로 추정이 되고요. 고조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물은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 유물의 분포를 통해서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에는 8가지의 금기사항을 나타내는 법, 8조법이라고도 하고 8조근법이라고도 해요. 그 중에 3가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8조근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강력한 법이 있었고, 농경사회였으며, 곡식이 소중한 재산이었고, 노비제도와 화폐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차근차근 교과서 14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